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좀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예, 이 책은 그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서 왜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웃고 울고 분노하는지 뭐 즐기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요. 이걸 통해서 그 감정 그러니까 특히 감정에 이제 초점을 둬서 이제 생각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나 여기 이걸 이제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 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지만 제작하는 사람 쪽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제작하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콘텐츠의 핵심이 가끔은 감정이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영화 감독들도 인터뷰 보면은 영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화는 감정이다.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하고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해 오면서 어떤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나 기억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챕터 이제 보면은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전공이라 학부는 이제 제가 영화 전공이고 대학원은 미디어 교육인데 교수님에게 좀 흥미로웠던 위로를 주었던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영화가 있으신지. 네. 예,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일부 활용을 하는 영화인데요. 그 아미르 칸 감독의 인도 영화 지상의 별처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봤죠. 네. 그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교육 상황하고 한국의 교육 상황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셨더라고요. 많이 못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 이제 이시안이라는 미술 천재면서 난독증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계속 낙제하는 어린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이시안이 좋은 그 미술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한테 맞는 교육 방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적인 기법이 가미된 그 아주 아름다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를 또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봤던 영화. 그게 또 미디어 교육적으로도 또 굉장히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영역에서 그 우수함을 보이지 못하는 학생이나 아이라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서포트해주는 이런 이제 자세가 뭐 우리 미디어 교육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그 잘 표현하는 표현의 수단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키스 헤링 전시회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막대기에 빛이 나게 이렇게 그린 것은 무기를 뜻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미술이 표현 수단이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표현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가진 생각이나 아니면 표현 수단이 다르더라도 이걸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소통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회가 더 잘 될 테니까 네. 다른 사람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배척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하는구나. 전달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20세기에는 우월 한쪽, 열등 한쪽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봤다면 21세기에는 예전에 좀 소홀히 했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엔 이성을 중요시하고 감성을 좀 경시했다면 21세기에는 그 예전에 경시했던 감정 부분이 아주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과 감성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융합도 발생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 이제 리얼리티 쇼에 대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서 또 대세고 먹방부터 해가지고 뭐 음악 프로그램 뭐 모든 게 다 리얼리티 쇼인데 이렇게 계속 인기가 있는 리얼리티 쇼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책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 예, 최근에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이제 형식도 더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진짜 발생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현실감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경험을 뭐 대의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또 스타들도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데서 이제 또 공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 비교 감정 이런 것을 소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픽션보다 이제 더 이렇게 등장인물을 나하고 비교하기가 쉬운 리얼한 상황이니까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이 리얼리티 쇼를 나르시시즘과 어떤 물질주의와 좀 연관성을 언급한 부분. 그래서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은 봤더니 좀 더 공동체적이고 리얼리티 쇼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물질주의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네, 그 연구가 네덜란드 연구였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그리고 대상은 성인보다는 청소년과 그 청년 이 그 또래 대상을 이제 연구한 네덜란드 학자의 결과인데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물질주의적이고 자아도취적이다. 이제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뉴스 시청이 많을수록 자아도취적인 성향은 감소했고 그걸로 미루어 보아 이제 뉴스를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연구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 교육적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을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예컨대 이제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보든 어떤 다큐 프로그램을 보든 이렇게 프로그램을 볼 때 아까 우리의 어텐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의 어텐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향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오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든 무슨 다른 이익이든 개인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어텐션을 유도하려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수용자라는 용어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어텐션을 그쪽으로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어텐션은 한계가 있죠.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 정해져 있고 깨어있는 시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미디어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어텐션을 잘 관리하자. 그러니까 왜냐면은 24시간밖에 쓸 수가 없는데 불필요한 곳이나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오도한 곳에 어텐션을 기울이다 보면 정작 우리가 그 힐링이 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얻는 콘텐츠 그걸 즐긴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도 얻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곳에 어텐션을 돌릴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텐션의 배분 측면에서 현명하게 잘 본인의 마음도 힐링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도 얻고 이런 쪽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또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나 뭐 걱정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뭐든지 보면 새로운 게 등장하면은 맞습니다. 기대도 크고 염려도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VR 시대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네. 가상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애 체험이라든지 만삭 체험 이런 것을 이제 VR로 해보면 더 실감나게 타인의 입장을 경험해볼 수 있게 돼서 공감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또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VR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이제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기술이 좀 덜 발전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이것은 가상이고 이건 현실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기술이 잘 발달되고 나면 가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진짜 현실인 것처럼 이제 그 혼동할 수가 있어요.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실 속에서는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를 걷고 있으면서도 VR 세계에서는 공기 맑은 숲을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디어가 발전해도 어쨌든 우리 인간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이런 소중함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12장은 교수님 동생분이 쓰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수님도 뭐 많이 고민한 주제일 테니까. 그렇죠. 서로 바꿔서 읽기도 하고, 예, 서로 안 쓴 챕터를 네. 바꿔서 읽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또 이 부분 너무 흥미롭고 또 요즘에 또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네, 맞습니다.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고 또 나르시시즘과 또 연관성이 있고. 또 요리 음식을 찍는 행위가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각자 경험한 일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오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경험들을 그 편집해서 이제 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100% 반영한다. 이렇게 믿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르시시즘 성향이 많을수록 셀피를 많이 찍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자기는 셀피를 많이 찍고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셀피의 긍정적 특성 중에는 단지 그 다른 사람에게서 좋아요를 받기 위한 이제 이런 행위만이 아니라 스스로 되고 싶어 하는,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제 자기 개발적인 방향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 이제 음식 사진 찍는 행위는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과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곧 먹게 될 음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바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찍지 못하게 했을 때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면,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 알고 이용한다면 훨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뭐 사진 때문에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그쵸.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쵸. 뭐 자기가 올리는 것도 뭐 과도하게 편집하거나 이러지 그쵸. 않아도 되고 네 이렇게 잘 사용하면 예 좋은 방향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이제 계속 발달하고 점점 좋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재미난 도구들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미디어 교육도 계속 변화되고 있고 계속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보다 때로는 이런 좀 벗어나는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미디어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잠시 미디어를 꺼두는 타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성찰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디어 교육을 할 때 성찰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우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표현이나 뭐 자기 효능감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좀 이제 쉬는 시간, 성찰의 시간도 중요하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입력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 나름대로 해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도 해보고 이런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죠. 지역마다 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죠.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죠? 네. 미디어 교육 여기 전공자들도 이제 일할 때도 많아지고 또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비편 교육만 있었다면 또 제작 교육도 있고 또 뭐 미디어 아트 교육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뭐 아쉬운 점도 뭐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미디어 센터의 교육들, 미디어 교육들 좀 더 의미 있게 학자와 기획자와 강사가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네. 구성하는 것 자체도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소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한쪽의 그 일방적인 요구를 실행하기보다는 기획자와 강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미디어 이용자에게 그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렇게 이제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이제 좁혀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 교육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뭐 그 대상이 어린이냐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노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가 다 다를 텐데 그 미디어 교육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 교육 이제 구성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섣불리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부를 많이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10개를 채우고 하나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거하고 1개밖에 안 채우고 2개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하고 너무 뻔히 다 보인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설익은 상태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거나 이렇게 아웃풋만 좋게 하려고 하거나 이거보다는 그 이전에 자기 내부를 충실하게 채우고 그러면 이제 차고 넘쳐서 저절로 흘러서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부를 먼저 채우자. 그리고 나서 밖으로 이것을 표출해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관 또 이제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인문학도 해야 되고 네네. 매체 연구도 해야 네,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걸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이제 살펴봐도 되고, 그러니까 해외 자료도 많고, 또 국내 자료도 많고요. 그리고 보면은 본인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어떤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하다 보면 저런 방법을 내가 교육하고 있는 대상에게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잘 찾아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게 결국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채우는 게 혼자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채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채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업 노하우라 또 잘 공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영업 노하우.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하면 본인이 공유할 것도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고 막 내 거 안 뺏기려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쉐어할수록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